작년부터 베트남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단지 상호 협력 관계일 뿐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특별히 잘해준 건 없다. 박항서 감독 또한 노사 관계일 뿐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연봉 삭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베트남에 기여한 바가 많다고 생각해 특별한 대우를 바라나 본데 방역 대책으로 입국 금지시키고 대신 베트남의 음식, 반미까지 준 상황에서 감히 빵쪼가리라는 표현으로 베트남 인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가 있냐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해준 것이 없을까요? 현재 베트남에서는 대한민국의 막대먹은 행동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실제로 우리나라는 베트남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베트남 카페 비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베트남 교육 분야의 최대 투자국은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문에서 한국은 베트남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57%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교육 관련 투자 금액은 약 820만 달러, 15개국 112명의 투자자 중 한국인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어 배우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교육 분야 최대 큰 선으로 부상한 한국은 베트남 내 대학교에서도 한국어과가 가장 점수가 높은 인기학과로 부상함에 따라 성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한국을 홀대하던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을까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통자는 최고의 능력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배워 한국 기업에 취직하면 다른 전공자들보다 2배 이상 많은 급여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의 평균 노동자 급여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인데 한국어과를 졸업하면 기본 70만원 정도에서 시작이 가능합니다. 숙련도에 따라서는 150만원을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국 60여 개 대학이 학과별 고교 졸업시험 합격 커트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중 국립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합격 커트라인은 40점 만점에 35점, 38점으로 25개 학과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에서는 한국어만 능통하게 할 수 있다면 엘리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국립 하노이 대학 소속 외국어 대학교, 각 지방 사범대학교 등에서도 한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로 최상위 수준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페페TV야, 베트남 사람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예고도 없이 입국을 거부하더니 돈 좀 된다니까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건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 속이 보입니다. 이렇게 속보이는 베트남의 속내를 꿰뚫어본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그 어느 기업보다도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국가관공서까지 찾아가 현지 임직원의 출입국을 부탁한 끝에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얼굴이 두꺼운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총리가 직접 나서 줄기차게 3번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공장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웅우엔 수원폭 총리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도체 공장 투자를 부탁해 왔는데요. 출입국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삼성 측이 이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삼성의 발전이 베트남의 발전이라고 불릴 만큼 삼성의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 베트남의 국가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브랜드 밸류 에이션 회사인 브랜드 파이낸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올해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브랜드 가치는 3,190억 달러로 순위는 42위에서 33위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의 경제를 이바지하고 있는 외국 투자기업 절반 이상이 손실인데 반해 한국만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무제표 분석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기업의 약 55%가 131조 4천억 동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싱가포르, 대만, 아일랜드 등은
가장 높은 등록 자본을 가진 국가로 수익성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주장대로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협력 관계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손을 뿌리치는 대신 선택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중개하는 일본 기업 일본 M&A 센터가 베트남 호치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기업이 게이달랜에 가입하는 등 친일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과 손을 잡은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고 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37km의 모노레일 또는 경전철 노선 3개를 개발하고 총 길이 107km인 지하철 6개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그 중에서도 버스 교통의 주요 허브인 일본에 있는 벤탄 시장은 여러 노선을 연결하는 주요 허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토목건설공사 6호와 2구역의 벤탄 시장에서 1구역의 수오이 TN 테마파크까지 19.7km를 운행하는 노선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 균열은 생긴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 시공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공사가 어디냐? 바로 일본의 스미토모사입니다. 일본 니폰 코에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의 N차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지하철 1호선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난 10월에는 히타치 제작소가 제작한 지하철 1호선 차량 3량이 차량기지에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건설업자가 지금까지 한 말은 설득력이 없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시공사가 자체 조사, 증거를 조속히 제출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철도관리당국은 도시철도 고가 구간 두 보 사이에 패드가 떨어져 나간 뒤 빔에 균열이 생겨 레일이 아래 지지 계통과 연결이 끊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도로 및 교량, 건설 전문가들은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설계의 첫 단계부터 시공 과정, 패드 자체의 품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교대와 빔의 분리를 야기해 패드가 떨어지게 하는 콘크리트의 팽창 때문인데 이 같은 이유라면 이번 사태가 심각할 수 있고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패드를 뒤로 젖히고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지하철 사업은 이미 여러 번 지연되었고 이번 일로 인해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는 균열이 발견된 직후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발생 경위나 사업 수명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 기업, 그것도 전범 기업과 손잡은 결과로 노선 균열과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라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호치민시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집안 침하 때문에 잦은 홍수, 싱크홀 등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다오비에 등에 따르면 호치민시 자연환경청은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시의 집안 침하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호치민시 일부 지역 집안이 평균 28mm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집안 침하 속도는 연평균 15mm였으며 2020년엔 50cm 이상 가라앉아 육안으로 침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호치민시 전체에서 지난 5년간 급속하게 가라앉은 면적은 356헥타르에 달하며 침하 속도가 연간 5mm에서 10mm인 면적은 4,400헥타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빈짠 지역은 10년 전부터 연평균 3cm씩 집안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집안은 약하고 밑에 있는 유기층이 두껍습니다. 때문에 빈짠에 건물을 건설할 경우 보통 말뚝을 지하 50m에서 60m까지 박아야 합니다. 집안이 약한 데다가 저지대에 위치한 호치민시의 도로, 아파트, 고층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서 집안은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예견된 참사입니다. 호치민시는 원래 자연 환경을 고려한 도시 개발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집안이
단단한 근교 지역에 위성 도시를 건설하는 대신 지반이 약한 시내에 고층 빌딩들을 건설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한 사람과 도시 설계자가 호치민시의 지반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익성 때문에 도시 내에 고층 빌딩을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위험한 문제는 호치민시 지하에 막을 수 없는 미끄러짐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퇴적층이 강의 경사면에서 점차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빈탄이나 반탄2 대교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반 침하가 심각합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심지어 반탄2 대교는 계속 땅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호치민시는 이 대교들의 침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반탄2 대교를 들어 올리는 등 보수 비용으로만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치민시가 자연 환경을 무시하고 도시를 개발한 실수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지하 심층에 지정학적 지도와 지질 기준선 지도를 다시 만들어 강바닥, 늪, 만 등의 위치를 식별하고 이런 지대에는 건물, 도로, 교량 등의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도 단계별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이 시급한데요. 현재 메콩 델타 지역과 호치민시에는 산업용 우물 9,650개, 가정용 우물 99만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퍼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독과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국이 지하수 개발 및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지하수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든 지하철 노선에 균열이 가고 홍수에 이어 지반 침식 현상까지 벌어지는 베트남.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신곡 라이프 고우스 온이 수록된 새로운 앨범 B가 빌보드 200에서 5연속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타이틀곡으로 핫100 1위에 오르면서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를 동시에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는 지난달 30일 BTS의 대관식을 축하한다고 전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모두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다이너마이트 이후 정확히 3달 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호주 그룹 비지스가 2개월 3주에 걸쳐 세 곡으로 핫100 1위에 오른 이래 42년 만에 최단 기록입니다. 게다가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와 세비지 러브에 이어 이번 신곡까지 모두 3곡을 연달아 핫100 1위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3곡 연속 1위 달성에 걸린 기간은 비틀즈의 2개월 3일 이후 가장 빠른 기록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후렴을 제외한 대부분의 파트가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다이너마이트는 영어 가사로 된 노래였고 세비지 러브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피처링으로 참여한 거라 다소 아쉬웠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자랑스럽게도 온전히 한국어로 부른 곡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빌보드 1위에 오른 것이기에 그 의미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빌보드 측에 따르면 비영어 곡이 핫100 1위를 한 것은 스페인어 곡인 데스파시토 이후 처음인데다가 동양권 언어로 된 노래가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부터 빌보드 62년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더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는 기존의 비영어권 노래보다 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비영어곡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이프 고우스 온이 1위를 한 것 자체부터 아주 의미가 큰데요. 게다가 기존의 비영어곡과 다르게 발매 첫 주차 만에 1위에 오른 것은 빌보드 역사상 처음이기에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라이프 고우스 온 전에 비영어곡 중 1위를 한 노래들은 2017년 16주간 핫100 1위를 차지하며 라틴팝 열풍을 불러일으킨 스페인어곡 데스파시토와 1996년 14주간 정상에 오른 마카레나, 1987년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결성한 밴드가 리메이크한 라밤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들 모두 발매한 그 첫 주부터 1위를 한 게 아니었죠. 게다가 앨범 판매량을 나타내는 빌보드 200 차트와 노래 한 곡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핫100 차트 동시에 1위에 진입한 경우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방탄소년단 뿐입니다. 여기서 핫100 차트는 스트리밍 횟수와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집계해 곡의 대중적인 인기도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중 입장에서는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곡이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라디오에서도 쉽게 방송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 곡인 라이프 고우스 온의 라디오 방송 횟수는 저조했지만 그 대신 음원 판매량이 압도적이었고 덕분에 이번 빌보드 1위를 석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을 당시 몇몇 해외 전문가들은 앨범 차트는 팬덤이 많이 사줘서 가능하지만 대중성의 지표인 싱글 차트는 힘들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런 예상을 뒤엎고 다이너마이트가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하자 이번엔 노래가 영어로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을 뿐 한국어로 된 노래였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그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방탄소년단은 이 모든 편견과 의심을 보기 좋게 뒤집었고 한국어로 된 노래로 당당히 빌보드 1위를 석권했죠. BTS 더 리뷰를 쓴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도 방탄소년단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업적을 의심받아 왔었다. 하지만 이를 차례로 극복하면서 주류로 거듭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라이프 고우스 온의 경우 기존의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따뜻한 위로를 택한 대범한 선택이었다며 덕분에 그들의 명성은 더욱 확고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언론도 찬사를 쏟아냈는데요. 시사 잡지 애틀랜틱은 BTS가 이렇게 빨리 한국어 노래로 1위를 할 줄 몰랐다며 사실상 라디오 방송도 없이 핫백 1위라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청취자들은 가사를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보컬 하모니가 선사하는 따뜻함으로 어려웠던 한 해를 위로하는 곡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BTS는 한국어 신곡으로 라디오 방송, 리믹스 앨범 발매, 번들 판매 등의 도움 없이 빌보드 1위로 데뷔하면서 인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했다며 BTS가 모국어를 버리고 영어로 노래해야만 1위 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해온 이들에겐 질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BTS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뿌리를 둔 낡은 관습의 서구 음악 산업을 뒤집어 엎었다.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없는 역사적 업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방탄소년단은 내년 1월에 열리는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라 아시아 최초로 그래미 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까지 했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 가수의 그 팬의 가수라는 말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극찬하는 방탄소년단이지만 도리어 이들은 팬들 덕분이라며 겸손과 팬사랑을 모두 갖췄습니다. 멤버 지민은 1일 트위터를 통해 1위도 너무 감사한데 탑3 안에 저희 곡이 2개라니 사랑해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앨범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죠. 그리고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도 핫 100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한 라이프 고우스 온과 다이너마이트 역시 언제나 아미 여러분 덕분이라고 전해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을 감동시켰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와중에 중국이 또다시 중국스러운 행동을 해 전 세계 아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BTS가 잘 나가는 것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를 넘어 중국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쌩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1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의 한 대학 강의에서 한국의 현대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BTS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 대학 당국이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며 검열했다고 보도했죠. 중국 관영 매체가 지난달 자의적 기준으로 촉발한 BTS 수상소감 논란이 교육계까지 뻗친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점점 더 과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최근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어워즈 입성과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등의 성과가 마치 중국 아미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내 팬덤을 향해 방탄소년단을 축하하지도 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BTS가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 것에 중국 아미들이 웨이보를 통해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응원했는데 이런 모습에 중국 언론에서는 아미들이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쫓는다고 비판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논란 발언을 생각하라며 축하글을 올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아미들을 향해 방탄소년단이 다시 한번 중국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2번 상처를 입히면 피해가 클 테니 발언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전하며 제발 중국의 자존심을 좀 지켜달라고 얘기해 전 세계 아미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치하게 구는 모습이 오히려 자신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 같지 않나요?
중국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중국의 떼쓰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방탄소년단이 한국어로 빌보드 1위를 한 데 이어 그래미까지 수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중국에서 감히 자신들 덕분이라는 망언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최근 들어 중국은 BTS, 블랙핑크와 같은 한국의 K-팝 아티스트들이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르는 등 전 세계를 휩쓸자 상당히 배아파하며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화 사상에 찌들어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엄청난 힘을 보여주자 자신들의 망상이 와장창 깨져버려 비이상적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와 한복, 아리랑 등 한국의 문화들을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는 헛소리를 정성스럽게 하며 스스로 전 세계에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중국이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해도 우리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는 중국의 것과 차원이 다른 주류가 되었죠. 또 BTS나 블랙핑크 등 한국 K-팝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자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 이번 팬데믹이 끝나면 한국을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한국은 한류 확산과 더불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죠? 그래야 지금 전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이 감히 또다시 한국 문화를 넘보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